오늘은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시죠. 100살을 훌쩍 넘기신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치 깊은 산속에서 길어올린 맑은 샘물을 한 바가지 마신 것처럼 어지러웠던 마음이 참 시원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교수님께서는 평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교수님을 뵐 때마다 꼭 묻는다고 합니다. 교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평온하고 지혜롭게 사실 수 있습니까? 그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교수님은 소년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당신의 지난 100년 세월을 천천히 돌아보시곤 했습니다. 사실 그분도 젊은 시절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앞만 보고 참으로 바쁘게도 달리셨습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더 얻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아셨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 인맥을 넓히고 세상의 화려한 곳으로 나가는 것만이 잘 사는 길이라 믿으며 악착같이 사셨다니 우리네 고단했던 세월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70이 되고 80이 되어 이제 100년이라는 이 험한 세월의 고개를 다 넘어서 보니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란 마치 긴 여행과 같아서 처음 산을 오를 때는 이것저것 짐을 배낭에 잔뜩 채우며 올라가지만 산을 내려와 정착지에 가까워질수록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둘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평안해지는 법이라네. 이 말씀을 전하시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채우는 법만 배웠지 정작 소중한 내 영혼을 위해 내려놓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수님은 70이라는 나이를 인생의 아주 준엄한 분기점으로 꼽으셨습니다. 공자께서는 70을 종심이라 하여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자유로운 나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 경지가 절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워내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을 엄격하게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금은 무겁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낸 어른이 우리에게 건네는 아주 절박하고도 따뜻한 사랑의 조언입니다. 바로 나이 70에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세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발로 내 마음대로 가는데 이 나이에 못 갈 곳이 어디 있느냐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지켜본 수많은 삶 속에서 노년의 불행은 대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무심코 발을 들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도상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평생 힘들게 쌓아온 복을 깎아먹으며 끝내 원치 않는 무거운 업을 짊어지게 만드는 어두운 에너지가 깃든 곳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쇠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영혼이 투명해지는 과정이어야 한다네. 젊었을 때는 힘이 좋아 흙탕물 속에서도 거침없이 헤엄칠 수 있지만 70의 영혼은 맑은 유리와 같아서 아주 작은 얼룩 하나에도 쉽게 오염되고 만다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무심코 찾아간 그곳에서 나눈 독한 대화 한마디, 그 자리에 남겨진 감정의 찌꺼기들이 결국 우리의 소중한 노년을 초라하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숙한 인간은 자신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고, 심심하니까 가고, 예전부터 갔으니까 가는 그런 관성적인 삶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내 몸과 마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하늘이 허락한 남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교수님은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교수님의 100년 세월이 담긴 고백이자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켜줄 작은 등불입니다. 부디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 세 곳을 멀리해야 하는지 그 속에 담긴 준엄한 생의 이치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 세월이 오롯이 담긴 진솔한 고백이자 우리 남은 생을 밝혀줄 작은 등불과도 같은 지혜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강연 중에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나이 70이 넘으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새 곳이 있다고 말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저 또한 참 의아했습니다. 이 나이쯤 되었으면 세상 어디든 못 갈 곳이 어디 있겠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 그것은 단순히 지도에 표시된 지리적인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평생 힘들게 쌓아온 복을 깎아먹으며 끝내 원치 않는 업의 굴레를 짊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두운 에너지가 깃든 마음의 장소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나이가 든다는 것을 신체적으로 쇠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영혼이 투명해지는 과정이라고 참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기운이 넘치고 힘이 좋아 흙탕물 속에서도 거침없이 헤엄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조금 오염되어도 금방 털어낼 수 있는 젊음이 있었지요. 하지만 70이 넘은 노년의 영혼은 맑은 유리잔과 같아서 아주 작은 먼지나 얼룩에도 쉽게 오염되기 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심코 찾아가 머물렀던 그 장소, 그곳에서 나눈 독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자리에 남겨진 감정의 찌꺼기들이 결국 우리 노년의 뒷모습을 초라하게 만들고 맙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더는 덩치를 키우는 성장이 아니라 속이 깊어지는 성숙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이란 자신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가야지. 딱히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가야지. 혹은 예전부터 늘 갔던 곳이니까라며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관성적인 삶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다스려 불필요한 발걸음을 줄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하늘이 허락한 남은 시간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교수님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그 세 곳을 멀리해야 하는지 그 속에 담긴 준엄한 생의 이치를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100년 세월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 진심 어린 경고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가장 먼저 경계하라고 당부하신 곳은 바로 허영이 가득한 소란스러운 모임이었습니다. 70이 넘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외롭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이 많은 곳, 북적이는 곳을 찾아가 외로움을 달래려 애를 쓰게 됩니다. 옛 동창들의 화려한 칠순 잔치나 자식 자랑이 끊이지 않는 동호회 모임 같은 곳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100년을 살아오며 참으로 뼈아픈 진실 하나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진짜 깊은 고독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와 맞지 않는 화려함 속에 억지로 끼어 있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웃으며 반갑게 술잔을 부딪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가 더 비싼 옷을 입었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혹은 자식이 얼마나 출세했는지를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다녀오면 과연 마음이 풍요로워지던가요? 오히려 왠지 모를 허탈감과 남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교수님은 노년의 업은 대개 입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잘된 소식을 들으며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시기심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내 영혼에 스스로 독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뽐내며 남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 또한 아주 큰 업을 짓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상무가 됐어 같은 말들은 그 순간에는 달콤할지 모르나 결국 타인의 원망과 질투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게로 끌어오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체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나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잔칫집의 소란스러운 소음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가로막습니다. 그 귀한 시간에 차라리 조용한 숲길을 걷거나 평소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읽으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선사한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증명해야 하고 나를 포장해야 하는 자리는 이제 과감히 발길을 끊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교수님은 간곡히 전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두 번째로 경계하라고 하신 곳은 바로 분쟁의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자식들의 다툼이나 타인의 시비가 엇갈리는 장소에 깊이 발을 들이는 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들의 갈등을 외면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한마디에서 바로 잡아야지 하는 책임감이 앞서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개입해야 할 때보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데 있었다고 교수님은 회고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의 갈등은 그들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입니다. 부모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거나 훈수를 두는 순간 갈등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부모를 향한 원망으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수님이 경계하신 무거운 업입니다. 자식들의 인생은 이제 그들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갈등 속에 뛰어들어 마음을 끓이고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남의 가방을 대신 메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내 무릎이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가 참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한 주변 지인들의 시비가 있는 자리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편을 가르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의 소용돌이는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이른의 나이는 주변의 기운에 쉽게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운은 탁해지고 심장은 불필요하게 두근거립니다. 노년의 입술은 지혜를 전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데 써야지 누군가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뱉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노년의 평화를 깨뜨리고 맙니다. 침묵의 가치를 아는 노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식이 갈등을 겪고 있다면 조용히 기도로 응원하고 타인이 시비를 걸어오면 그저 미소 짓고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생의 이치를 깨달은 자의 여유입니다. 내가 지킨 고유함은 시간이 흐른 뒤 내 얼굴에 인자한 주름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교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눈에 보이는 장소라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힌 과거의 그림자였습니다. 특히 왕년에 화려했던 시대를 추억하며 현재의 초라함을 자책하게 만드는 장소, 혹은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나 기억이 머무는 곳을 다시 찾아가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노년기에 접어들면 옛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만 안 했어도라며 흘러간 강물을 붙잡으려 애를 쓰곤 합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손님일 뿐이며 그 손님을 붙잡고 앉아 현재를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앞에 남은 생의 조각들을 얼마나 맑고 투명하게 닦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깃든 곳에 자주 발걸음을 하다 보면 현재의 내 모습이 자꾸만 작아 보이고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교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원망의 장소를 서성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혔던 사람이나 내 자존심을 짓밟았던 기억을 되새기는 행위는 내 영혼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혹은 사과라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언저리를 맴도는 순간 우리의 노년은 빛을 잃고 맙니다. 원망은 무거운 돌덩이와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으면 결코 평온의 바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교수님은 제안하셨습니다. 이제는 기억의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서랍 속에 쌓인 낡은 물건을 버리듯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과거의 장소와 인연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것입니다. 설령 누군가 나를 모욕했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일 뿐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모욕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곱씹는 순간 비로소 그 모욕은 나의 업이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30년 전의 전성기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놓인 따뜻한 찻잔과 창가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입니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현재의 내가 보입니다. 억울함도 후회도 자만심도 모두 그 자리에 두고 발걸음을 가볍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길이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 세 곳을 그토록 멀리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1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결국 통장의 잔고도 자식의 성공도 왕년의 화려한 명예도 아니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평정심이었습니다. 저녁에 눈을 감을 때 내 마음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나 미움이 없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고요한 상태 말입니다. 노년의 삶은 흔히 황혼에 비유되곤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황혼을 단순히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 동안의 뜨거웠던 열기가 가라앉고 온 세상이 가장 깊고 아름다운 색으로 물드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교수님은 우리에게 3가지 소중한 실천을 제안하셨습니다. 첫째로 물건이든 인간관계든 내게 맞지 않는 것은 이제 과감히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70이 넘어서도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려 애쓰는 것은 우리 영혼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서랍 속에 쌓인 오래된 훈장이나 입지도 않는 낡은 옷들, 그리고 만나고 나면 기운만 빠지는 인연들을 하나둘 정리해 보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찾아온다고 교수님은 조언하셨습니다.
둘째로 입술을 닫고 귀를 열되 오직 선한 것만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훈계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혹은 내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지는 않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대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참 좋습니다. 라는 따뜻한 말을 자주 건네보십시오. 그 말들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귀한 영약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사색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온전히 느끼며 걷는 그 시간은 우주와 내가 소통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며 그 속에서 생의 순리를 배우십시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스럽듯 우리 몸이 늙고 기운이 쇠하는 것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아름다운 섭리임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제 가슴에 참으로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보게들,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네. 정말 두려운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내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이고 죽는 순간까지 미움과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이라네. 인생이라는 소풍을 끝내고 마지막 숨을 내뱉는 그 순간에 참 좋은 인생이었다, 참 고마운 삶이었다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네. 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소박한 권고들이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작지만 단단한 지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독한 에너지가 깃든 장소들을 피하고 여러분 내면에 맑은 샘물을 길어 올리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는 인자한 성자의 미소가 머물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노인이라고 소외시키더라도 절대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부족함이지 여러분의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 타인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른의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가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의 세월로 증명해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